먼저 이 전시를 기획해준 우리 복합문화공간 머지 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백 선생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팀들님들께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역에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선배, 선생님,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오래된 묵은 포도주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가들은 늘 작품 활동을 해서 작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비평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또 그냥 어릴 때 친구들은 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지만은 또 친구 얼굴 보러 강남 따라왔다가 작품도 보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저는 감회가 참 새롭네요. 새롭습니다.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은 1년의 작품을 제가 한 3년 전부터 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은 앞에는 주로 예쁜 스타들, 마릴린 몬로라든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주로 서구의 미인의 여인들을 작업으로 좀 했고, 또는 인물을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든지 내 자화상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틈틈이 해왔습니다. 아주 몰입 있게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은 또 조금 하다 보면 또 변하기도 하고, 작품 하면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한 작업을 꾸준히 하나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하기는 한데, 저는 아마 천성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지도 않은 작품을 꿈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생활 자체가 작품을 떠나서는 좀 지내기 어려운 이런 습관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 강선학 선생님 이런 미술평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이 보는 또 세계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저 작품을 간단히 좀 아주 간략히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독립운동가들에게 꼽혀버렸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은 사회적인 인식이 또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꽂힌 것은 저를 조금 내 자신의 마음을 좀 반영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은 저 인물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자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동주 영화도 보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1년에 그런 영화들이 암살, 밀정, 영웅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침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 참에 제가 여기에 몰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회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인물들을 사진만 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좀 담아서 표현을 하는데
뭐 상징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랬는데 하던 회화적 기법을 평소에 하던 것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역시 이런 자리가 참 좋다는 게 오래된 우리 묵은 친구들 뭐 정강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허심탄회하게 내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는 게 참 좋다. 친구가 이렇게 편하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고 몇 마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분위기가 별로 없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시간을 내서 말을 해준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시비거리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또 옛날의 생각들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런 데서 특별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시대를 살아왔고 힘들게 겪어왔던 우리의 영웅들 김구, 유관순, 김마리아, 정정화, 이재명 뭐 이름들 거론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홍범도부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뭐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 질문해라면 또 잘 안 하시니까 만약에 또 아무도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명을 해서라도 한두 마디 좀 듣고는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머지 팀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 우중에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작가님하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어떤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또 영화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제 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래도 영화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어제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얘기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그 영화적 배경이 됐던 인물들을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께서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부산 경남 총판 뭐 수저도 팔고 세숫대야도 팔고 냄비도 팔고 이런 거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컸는데 홀몸이신 어머님께서 내를 데리고 내가 막내니까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극장에다 맡겨놨습니다. 극장에 기도하는 아저씨가 우리 동네 아저씨였는데 보림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림극장 아는데 거기 충무동에 있던 보림극장을 기억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서 나를 맡겨놨는데 아침에 뭐 한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장사 끝나서 엄마하고 갈 때까지 영화를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슨 영화부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제목부터 뭐 이야기하면 내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것 같아서 소통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세인 같은 영화 이런 걸 보고 스토리를 다 외우고 그래 했어요. 아람나트 주연의 그
총싸움하는 이런 거를 연사를 통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어릴 때부터 심취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쭉 연결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영화 보러 다니는데 맨날 그때 못 보러 다니게 했는데도 몰래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잡히면은 뭐 정학도 묻고 이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영화를 많이 했고, 초등학교 시절에 성웅, 이수신, 김진규 주연의 단체 관람을 보고 혼자서 얼마나 이수신 장군이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런 것도 잊을 수 없고 누구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영화를 통해서 내 작품하고 좀 연관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재되어서. 특히 이런 작업들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도 같은 예술이고 영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영화 뭐 빠꿈이라 그러죠. 아까 이태호 선생님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한참 우리 한 30년 전에 비디오 테이프 10장씩 빌려가 깔아놓고 영화 보고 이랬을 때 서로 이 영화 봤나 저 영화 봤나 이런 거를 논하고 했을 때 그런 시절도 참 그립네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요즘은 너무 영상 정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만 이렇게 한 화면에 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갖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회화적 기법도 거기에 쏟아 담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영화는 뭐 그런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간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저희 어떤 모토를 정할 때 예술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역 작가들이라든지 전위적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원로 작가님들 세 분을 연속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 공간으로서도 의미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선생님 같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이 또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뭐 사회적 역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림을 좋아서 했죠. 그냥 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참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때까지 한 걸 전부 접고 새로 시작해볼까 이런 때도 많았고, 새로 하겠다는 마음을 초심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좋아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전건강 구르고 또 구르고 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도 많았지만, 다행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았어요.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다 못한 게 아쉬웠고 늘 다 못한 게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것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점점 부족한 것 같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작가가 꼭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독립투사가 안 돼도 괜찮고, 우리가 뭐 그런 작품을 보면 해석은 가능하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부터 어떤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보이지만은 다 읽히고 그 뒤에 넘어 숨겨진 것까지 보이고 읽히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가는 길은 세상은 오늘 맞이하는 저 아침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죠. 다른 아침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는 한도 내에서 있는 거는 미약하나마 사회적인 역할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일단은 영웅 시리즈입니다. 독립운동가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갑자기 사회적 약자, 어렵게 힘들고 사는 무슨 약자를 통해서 작품을 할 수도 없고, 그러고 뭐 민중을 위한 어떤 투쟁적인 작품을 하는 것도 또 그런 대로 신념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거고,
미학의 끝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법론만 가지고도 해 나갈 수 있지만은 저는 또 그런 것은 또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법에 탐닉해서 내용이 없어 보이고 기법에만 너무 탐닉하다 보니까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뭐 어차피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조그만하게 주제를 잡아서 또 변화는 또 그 주제에 금방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또 변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가로서 또 뭐 추진하고 싶거나, 지금 작업실이 부곡 쪽에 계시는데 창녕 앞으로, 부곡에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작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추진하고 싶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로 와서 작업을 한다는 처음에 마음가짐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내가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시간이 뺏기고 이런 것이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시골에 갔습니다. 청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골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자꾸 내 자신을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배들이 뭐 이름도 거명할 수 있는데 저보고 도시형 인간인데 도시형 인간이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도시로 다시 오려고 합니다. 대도시 서울은 싫고 부산에 내가 오고 싶습니다. 오고 싶고 그것도 다 이렇게 평생을 내 원하는 작업장도 아직 마련 못 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다시 부산으로 와서 더 뭐 내 자신의 문제니까 도시형 인간으로 돼서 여기서 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분간은 제가 회화하고 입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합된 그런데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좀 손때 묻은 오래된 액세서리들 이런 거, 그리고 한계는 있더라고요. 좀 소품 위주로 되는데 그런 것에 좀 더 회화를 좀 확장해서 약간 오브제를 활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뭐 입체 조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발은 항상 회화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릴 수는 없네요. 차마.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 혹은 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질문도 괜찮고 또는 작가님한테 응원의 어떤 메시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분 객석에 마이크를 이렇게 던져서 누구라도 좀 이렇게 응원의 말씀도 괜찮고 질문도 괜찮으니까 있으시면 한 말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제가 아시는 분 딱 여기서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려 하면 우리 정의욱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의욱 선생 닮았어 이상하게 보니까. 뭐 개인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뭐 옆에서 뭐 이때까지 선생님 쭉 지켜봤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더 좋은 작품 더 많이 해주길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뭐 또 질문하실 분은 또 없으십니까? 네. 예.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예. 저는 뭐 가까이 있는 부산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다가 정년을 하고 있는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우리 예의군 하백하고는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는 진짜 이 미술이나 그림에 관해서는 문이 아닌데
그래서 아주 초보자고 문의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전시장에 조금 늦게 와서 앞서 작가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못 듣고 무리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다 앉아서 쭉 둘러보니까 영웅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영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혹시 영웅이 예를 들어서 도산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쓴 색감을 달리했는지, 만약에 달리했다 그러면은 그 영웅의 일생이라든지 행적 같은 걸 잘 아는 상태에서 써야 될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이 가미된 것인지, 안 그러면 작가가 그냥 영감 떠오른 대로 쓴 것인지,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혹시 색깔을 달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그린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원초적이라서.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원초적으로 안 느껴지고 작가로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색에서 느끼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느끼는 게, 붉은색은 좀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푸른색 계통은 좀 차갑고, 차가운 색이라 하죠. 차갑고 이성적이고 이지적이고, 그래서 약간은 그런 성향도 좀 있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빠져서 작업을 하진 않았고,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색상은 수시로 변하고, 제가 어떤 때는 뭐 점이 너무 많이 찍혀갖고 왜 이렇게 많이 찍혔지 싶을 때도 있고, 이거 줄여서 없애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색은 그때 좀 그리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렇게 변해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띠에 대해서도 물어보던데, 색띠는 일단은 좀 장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과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 꿈은 언약이죠.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준 거니까. 그래서 무지개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 나비가 종종 옛날부터 나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나비는 하나의 변하는 거죠. 변태, 새롭게 애벌레에서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거고, 그런 나름대로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비 자체도 장식성은 있죠. 저기 나비가 저 작품에도 나비가 그려져 있는데도 나비인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게 인물인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보면은 형태가 흐트러졌으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한 점의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에 너무 깊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있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형식과 내용을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그때 감성이나 이럴 때 조금 다르고, 아주 우울한 음악을 듣고 뭐 좀 할 때도 있고, 아주 구름이 썬데이 같은 이런 우울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할 때도 있고, 아주 경쾌한 재즈나 팝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휘바람 부르면서 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술 사랑해 주신 우리 친구 와주셔서, 우리 법대 학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또 응원의 메시지도 괜찮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위험이 항상 그 앞에 딱 있는 소재를 이제 선택했다는 게, 이제 보는 사람도 약간, 제 입장에서는 보는 나도 약간 깝깝하고 작가도 상당히 이게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 그리도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죠. 윤봉길이네, 유관순이네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가가 정말 이제 작가로의 태도가 어디 있냐면, 회화적 표현이 회화적인 해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작가한테나 물어본다면은 회화적 해석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당신이
정말로 나는 그림으로서 이 사람은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지점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하나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예의원성의 작품을 쭉 봐왔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작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7순이 돼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부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앞에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은 회화적인 어떤 법 안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고 새로운 형식들을 보여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와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색을 쓰거나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옛것과 별 다른 바가 없는데 내용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재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윤봉길이가 있고 윤봉길이를 다시 설명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이 해왔던 회화적 방법에 대한 모색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확 와닿네요. 두 가지 물어보셨는데 회화적 한계가 주제가 있다 보니까 주제의 한계를 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회화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 방법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나 솜씨나 이런 것들이 내가 거기에 보이는 한계가 보여요. 해체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 해체를 하지 말고 그 인물 그대로 그려보자. 뭐 신체호를 뭐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신체호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뭐 좀 그 어둠 속에서 새롭게 그 좀 드러나는 형상의 인물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한 인물을 가지고도 다양하게는 할 수 있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할 것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한 인물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러나 그게 많이 못한 것은 제가 아쉽고 회화적인 다양성을 좀 보이지 못한 것 아쉽고 그동안 왜 사회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던 작가가 갑자기 왜 이럴까? 약간 투사된 심정을 어느 날 제가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재인식 아니면 또 새롭게 느끼는 그런 역사의식 그것이 사회적인 거와 연관이 돼서 은연중에 내한테 몸에 배겨서 자꾸 말이나 글이나 어투에서 드러나고 내가 거기에 투사되는 그런 것을 70이 돼서 그런 게 오는데 작품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뛰어나가 그림을 안 그리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그게 온 게 또 깊이 침잠하면은 더 많은 또 세계를 또 다양하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주제가 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뭐 내년 되면은 또 돌아서면 또 다른 날을 맞이하듯이 또 변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게 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내가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철학이냐 이념을 갖다 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좀 더 혹시 글 쓸 기회가 있으시면 강선학 선생님께서 좀 깊이 있는 그런 것을 좀 평을 해 주시면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득 어느 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